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40대 40 총선 한 달 앞 본격 선거전. 범보수, 범진보 지지율 40% 동률이다 이런 뜻입니다. 공천 막바지,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접전 지역은 중도층 20%의 승부수를 걸고 있다. 이런 주제가 달려 있습니다. 내용 여러분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이 3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지지층이 진영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천 잡음, 계파 갈등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투표일까지 남은 기간에 각 정당에서 내놓는 메시지, 선거 전략에 따라 선거 구도가 요동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선거는 구도 그리고 바람 두 가지에서 결정이 됩니다. 선거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 이른바 프레임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돌발적 변수에 의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바람이 몰아칠 때 선거 결과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 보겠습니다. 8일까지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216곳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남은 38개 지역구 공천도 다음 주에 끝낼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16년 만에 이번에 전국 254개 지역구 모든 곳에 후보를 내는 그런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매우 의미 있는 공천 작업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254개 지역구 중 203개 지역의 공천을 마친 상태입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여야 현역들은 대부분 결과에 승복하거나 일찌감치 탈당하면서 공천 잡음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보수 진영, 진보 진영 팽팽한 지지율을 기반으로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18세 이상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5일에서 7일까지, 그러니까 화, 수, 목 3일 동안 벌인 여론조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 각각 37, 31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만 보면은 국민의힘이 6%포인트를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각 1%입니다. 그 외 정당 지지율과 무당층을 합하면 20%로 되어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지만 이미 총선 연대를 공식 선언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합치면 37%로 국민의힘과 같아집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을 범보수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진보당을 범진보로 본다면 범보수와 범진보가 각각 40대 40의 지지율 구도를 형성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개혁신당 이준석, 한동훈과 이준석을 합하면 40, 그리고 이제 민주당 네, 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진보당,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조국혁신당은 조국, 새로운미래 이낙연, 녹색정의당 뭐 심상정, 뭐 이렇게 대표적인 얼굴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양쪽을 보태보면 범보수에서는 40, 또 범진보에서도 40, 이런 지지율 구도를 형성한다는 분석인데, 그러나 이것은 매우 단순한 산술 계산입니다. 선거 결과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변화 요인이 작동할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38대 40, 불과 2%포인트 차이만 나더라도 딱 한 명만 지역구 당선자로 선출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지역구 지지율이 37대 31로 국민의힘이 앞서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구만 따져놓고 떼어서 본다면 네, 국민의힘이 월등 우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각 당의 지지층도 진영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도층이라고 답변을 했던 그 그룹들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 숫자도 조금씩 불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전문가 국민일보 통화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동훈 컨벤션 효과로 그동안 빠져나간 보수층이 원대 복귀했고 공천 과정에서 이탈한 민주당 지지층은 조국 혁신당이라는 대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두 진영이 초박빙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도층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 관심이 몰린다. 이제 남은 기간에 중도층 20% 누가 더 흡수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부터는 어느 쪽이 실수를 덜하고 더 좋은 인상을 남기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 것이다. 이랬는데요. 이게 이른바 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프레임은 이미 이제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는 바람입니다. 내가 잘해서 우리 당이 당선되기보다는 상대편이 자멸의 수순을 밟아서 내가 당선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 실수를 덜 하고 어느 쪽이 결석수를 덜 두느냐. 그래서 선거 당일 어느 쪽이 좋은 인상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야는 여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단 몇 퍼센트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초접전 지역이 많을 것이다. 이랬는데요. 격차가 3% 미만으로 결정이 된 지난번 총선 그 결과가 19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곳이 선거구 조정으로 18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18곳 대진표가 이제 거의 90% 이상 확정이 돼 있는데요. 그 초접전 지역에서 승패가 어떻게 나올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론이냐 이제 그런 얘기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현재는 40대 40 총선 한 달 앞 본격 선거전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 40대 40은 아주 단순하게 범진보, 범보수 이렇게 산술 계산을 해본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는 아주 복잡한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러나 국민의힘, 민주당 당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1, 6%포인트 차이입니다. 이번에도 아주 단순하게 이것을 각 지역구별로 전부 다 대입을 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6%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지역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